아산으로 낙향을 해요. 왜 아산으로 가냐면 거기가 이정의 부인, 그러니까 이순신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과 아산, 지금 현충사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어디에서 자랐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요. 자, 그 이전에는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대대로 관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산으로 내려갔어요. 어린 시절을 서울서 보냈을까, 아산에서 보냈을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정이 이순신 몇 살 때 아산으로 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할 때쯤에 이순신이 아산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의 부인이 방씨인데, 그 방씨가 온양방씨거든요. 온양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과 아마 교류를 했을 거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됐을 테니까 결혼할 무렵 그때는 아산에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 있었을까, 아산에 있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류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셈이죠. 유성룡은 이 집안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순신하고 가까웠을 수도 있고, 나이로 보아서는 이순신의 형 이요신과 가까웠을 가능성이 더 큰데요. 그래서 징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징비록에 이순신의 집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조상 중에 이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벼슬이 판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강직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이순신의 증조부는 이거인데 성종 임금을 모셨다. 연산군이 동궁이던 시절에 이거는 강관,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관리가 되었는데, 연산군은 엄격한 이거를 꺼렸다. 일찍이 사헌부 장령이 되었을 때에는, 이거 성종 때 일인데요, 누구라도 기탄 없이 탄핵해서 권력자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호장령이라고 불렀다. 호랑이 같은 장령, 호랑이 장령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은 가문의 음덕으로 벼슬을 했다. 아까 평시서 봉사가 된 것이 과거에 급제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성룡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문의 음덕, 이게 문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흔히 고려시대에 문음이 있었다, 음서가 있었다는 것만 알지 조선에서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요, 조선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이성룡이 이 변으로부터 아버지 이정까지 이 집안의 내력을 정리를 해놓은 셈입니다. 외할아버지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사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네 사람을 본다고 했잖아요. 자, 사조 가운데 외조, 변수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관은 초계입니다. 초계변씨. 이 초계가 어디냐면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거기 있는 초계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세종 때 삼형제가 활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변효문, 변효경, 변효량, 삼형제가 모두 세종 때 활약을 하는데, 이 가운데 변효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변과 함께 활동을 해요. 역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변효경과 이변 때문에 덕수이씨 이순신 가문하고 초계변씨 집안이 서로 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아주 끈끈하게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뒤로 잠깐 미루고요. 변효문이라는 사람도 외교에서 맹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세종 때 일본에까지 다녀와요. 그리고 변효량의 후손이 변수림이고, 이 변수림의 딸이 이순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집안과 이 초계변씨 집안은 결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순신의 할머니도 변씨입니다. 변효문의 증손녀였어요. 이순신의 어머니 변수림의 딸이었죠. 이순신의 딸이 초계변씨 변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과 초계변씨 사이에는 3대에 걸친 결혼이 이어지는데, 이건 아마 두 집안의 기반이, 그 두 집안의 가세가 비슷하고 아마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이 전투를 할 때 보면은 주변에 유독 변씨가 많아요. 자, 난중일기 같은 거 볼 때 눈여겨보시면 변씨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순신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안이죠? 만만치 않은 집안이다. 고려 후기부터 문신을 대대로 배출한 집안이다. 세종 때 중국어를 잘해서 출세한 실무 관료형 조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종 때 강직한 언론 활동을 한 증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변과 이거의 공통점은 강직하다, 고집이 세다, 돌직구를 던진다. 거의 이 정도면 돌직구를 던져댄다. 왕한테도 던졌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강직하다. 이거 이순신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이 집안 내력입니다. 자, 이순신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서울 어디냐면 한성부 건천동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납니다. 이 건천동이 지금 서울 중구 인현동 일가예요. 그 동네 가보면 거기 명보아트홀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 명보국장이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그 앞에 생가터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가터가 아니고요. 큰 길가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거기다 놓은 거고, 거기서 이제 한참 더 걸어 들어가면 골목 안에 신도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고, 신도빌딩 그 간판 바로 아래에 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놨어요. 거기라고 하는 거죠. 4월 28일 날 태어났는데요. 이 4월 28일 기억하는 분 혹시 없으세요? 충무공 탄신일. 그래서요,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이날 운동장에 다 저 학생들 세워놓고 충무조회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무슨 뭐 충무공의 정신 뭐 외우기도 하고, 뭐 임전무태 뭐 이런 거, 뭐 염결무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외우기도 하고, 이게 196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에요. 4월 28일. 지금은 뭐 그런 기념식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아주 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건천동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 건천동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 아는 사람이에요. 조선이 참 좁은 나라죠. 허균이. 이 허균도 건천동 사람이에요. 허균이 그래서 이 건천동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친가가 건천동에 있었다. 우리 집 건천동이야. 이렇게 시작해요. 청령공주 저택 뒤로 본방교까지 겨우 34집이 있는데, 이 건천동이 34집이 있는 작은 동네라는 거죠. 여기에 국초 이래로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김종서, 정인지가 한때 살았고, 양성지, 김수온, 이병정이 한때 살았고, 그 뒤로 노수신과 내 아버지 허엽이 한때 살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성룡과 우리 형 허봉이라는 사람인데, 허봉, 그리고 이순신, 원균이 한때 살았다.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겨우 34집 되는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유성룡, 허봉, 이순신, 그리고 원균이 다 건천동 사람이라는 거죠. 이래서 유성룡과 이순신, 원균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허균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서로 알고 지냈을까?